안녕하세요. 오미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떫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오묘한 맛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숲의 산문으로 들려주는 오미자 TV입니다. 여러분을 꼭 가봐야 할 한국 백선 명소의 하나인 명성산 품 안의 거대 오아시스라 불리는 산정호수까지 함께 모시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명성산 아래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다. 우름명의 소리성을 써서 우름산이라고도 불린다. 산에 갇힌 우물이란 이름도 예쁜 산정호수다. 아름다운 산세에 둘러싸여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산정호수는 산속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간직한 연경지수의 맑은 호수를 감상할 수 있다. 호수 주변으로 아름다운 둘레길이 펼쳐져 있어 물길의 수변데크 산책, 숲길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산정호수는 서울에서 약 72km 거리로 잠실역 환승장에서 버스로 포천까지 50여 분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서 점심과 토속 막걸리 한 잔 들이키는 것도 운치가 있다. 포천읍을 지나 영북면 운천리에서 약 3km 떨어져 있어 산정호수까지 가는 버스에 앉아 좌우를 바쁘게 둘러보니 벌써 종점 주차장이다. 부담 없이 떠나는 수도권 근교 힐링 여행지. 오후 3시쯤 도착한 산정호수 입구 주차장에는 평일인데도 주차장에 차들이 제법 많아 200여 대 공간의 주차장은 자리가 없다. 산정호수의 입장료는 무료이나 주차비가 별도이다. 특히 여름철 더위와 코로나19를 잠시라도 피하기 위한 피서객들이 모이지만 억새꽃 축제가 열리는 가을에는 연간 110만 명이 입장하는 곳이다. 산정호수 주차장 주변에서 수많은 먹거리 가게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면 산정호수 둘레길 가는 이정표가 보인다. 시끌벅적 놀이동산에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함께 바이킹을 타던 아이들의 고함 소리도 들린다. 여기서부터 산정호수 둘레길 입구의 시작점이다. 우선 민박집에 간단한 짐을 남겨두고 해질녘까지는 좋기 3시간은 남아 명성산 계곡을 따라 더위를 피해 물소리 들으며 올라가 본다. 산길은 항상 오르다 내리다 굽었다 펼쳐지고 휘돌아간다. 우리네 사는 것도 이 같지 않을런지 숲속에 물 흐르는 소리가 시원하기만 하다. 명성산을 중심으로 호수양 옆에 망봉산과 망무봉을 끼고 있는 산정호수는 주변이 붉은빛 적송 아래 조성된 물길과 송림이 울창한 숲길, 국내 코스로 구분된다. 둘레길은 수변 데크코스 2.6km, 국내 코스 1.4km로 모두 4km에 달한다. 호수의 전체 면적은 만수위 때 26헥타르, 홍수위 때 30헥타르인 약 9만 평이며 면적은 0.024이다.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평탄한 길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1시간 30분이면 쉬엄쉬엄 휘어지는 길 따라 바뀌는 경관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호수가 산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듯 한 폭의 수채화 풍경화가 더욱 잘 어울린다. 또한 리조트 등 70여 개의 외식업소, 80여 개의 숙박업소, 10여 개의 편의시설이 있다. 주변에는 놀이공원, 조각공원, 보트장, 썰매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연인, 가족, 친구 등 누구라도 호수의 주변을 따라 힐링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두 눈과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남긴다. 특히 오랜 전통으로 빚어낸 음식 맛은 빼놓을 수 없다. 자연산 우렁이, 버섯요리와 민물고기 매운탕, 더덕구이, 산채백반, 도토리묵 등의 음식 맛은 전국에서도 알아준다. 산정호수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영구경농조합의 관계용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공으로 축조된 것이 바로 산정호수다. 산중의 우물 같은 호수라 해서 산정호수라 부르며 산 안에 있다 하여 산안저수지라 불리기도 하고 그 부근 마을을 산정리라 한다. 강원도 철원계곡과 도계에 있는 명성산은 923m로 병풍처럼 호수를 둘려 있다. 300m의 망봉산과 294m의 망무봉, 이 호수 주위를 두른 주변 산과의 배치가 절묘해 호수와 어우러져 빚어내는 경치가 한국의 백선 명소로 유명하다. 명성산이 든든히 지키고 호수 건너편에는 망무봉과 망봉산이 호위무사처럼 도열한 모습이다. 청명한 날 호수의 수면은 산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 된다. 산정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바위산 모습의 명성산은 남북으로 뻗은 중흥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흙이 많아 대체로 편안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반면 서쪽은 경사가 급해 산행이
조금 어려운 반면 바위가 발달해 웅장한 경관을 볼 수 있다. 망봉산과 망무봉이 호수 위에 비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한 폭의 풍경화를 이루고 있어 보는 이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푸른 산과 맑은 호수가 만드는 신비스런 아름다움과 호수에 투영된 산 그림자는 지상의 산과 호수 속의 산이 마주보는 풍광은 산정호수의 진면목이다. 산정호수 둘레길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수변길 데크 코스의 3분의 2는 가장자리에서 5m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다.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하여 물 위에 비친 풍경을 보고 있으면 산수화 속으로 넋을 잃고 빠져든다. 그래서 유산유수라 했던가 싶다. 드높은 풀은 하늘이 산자락을 품고 호수가 다시 그 산자락을 품었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색다른 아름다움은 계절 따라 변화되는 색의 조화를 이루어 산정호수와 기막히게 어울리는 감동을 만들어낼 것 같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이나 가로등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초저녁 무렵에는 호수의 수면 위로 비친 산, 그림자를 바라보는 운치는 가히 환상적이다. 겨울날 꽁꽁 호수의 풍경도 일품이리라. 수변 데크를 껐던 사람들이 곳곳에 놓인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본다.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겨 더 오래 기억하려는 것은 추억의 보물창고에 간직하려는 것이다. 이따금 굉음 소리를 내며 수상 패소보트가 호수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물살을 타는다. 유리알 같은 수면 위로 파랑 여울이 이어지며 쉼없이 잔잔한 파도가 밀려온다. 호수 중앙쯤에서 분수가 솟아오르며 물방울은 햇살에 뿌려지면서 호수를 건널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준다. 포천시의 마스코트리는 억순이, 억척이와 함께 전망 좋은 장소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다. 계절 따라 변화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젖어드는 것은 그 정취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준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수려한 풍경이 삭막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호수와 주변 산세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경만큼은 옛 모습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호숫가에는 김일성의 별장에 있었던 길과 궁예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테마로 궁예 이야기 길로 이어진다. 김일성 별장터에 지금은 전망대에서 잠시 쉬어가며 산성호수의 제방길과 물이 넘쳐흐르는 콘크리트 수로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계단을 타고 오르면 산정호수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망봉산에 오를 수 있다. 산정호수는 한국전쟁 발발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 산정호수 북단 쪽에 김일성 별장이 위치한 곳은 또 다른 뛰어난 경관이 펼쳐진다. 산정호수의 모양이 우리나라 지도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 작전 구상을 위해 별장을 지어놓고 김일성이 머물렀다 한다. 명성산을 바라보는 풍경을 보는 수변데크와 가장 긴 호수의 모습과 주변 산들이 펼쳐진 풍광이 가장 멋지다. 지금은 산정호수와 명성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새로이 단장되어 이용하고 있다. 산정호수는 주변 산과의 배치가 절묘해 더욱 유명하다. 명성산이 든든히 지키고 섰고 호수 건너편에는 망무봉과 망봉산이 호위무사처럼 도열한 듯하다. 청명한 날 호수의 수면은 산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 된다. 923m의 명성산과 남쪽에는 723m의 관음산이 높이 솟아있고 서쪽으로는 망봉산, 망무봉 등으로 둘러싸인 사방의 계곡물이 호수로 흘러들어온다. 전망대를 뒤로하고 호수 강제로를 따라가면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듯한 궁예가 말을 탄 모습의 동상을 만난다. 제방길을 걷기 시작하면 산정호수가 서서히 기경을 드러낸다. 제방 건너편으로는 망무봉 산자락이 산정호수를 따라 이어지고 제방 중간쯤 나서면 망봉산 자락에 가려졌던 명성산이 시야에 들어온다. 뒤를 돌아보면 붉은 기운을 가득 머금은 망봉산의 기세 또한 등등하다. 포천 지역에는 미륵신앙과 관련한 전설이 다수 있는데 이는 궁예의 미륵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명성산은 궁예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다. 미륵이란 불가에서 일컫는 초인적인 보살을 말하는데 신라 왕실의 후예로서 격정적인 삶을 살았던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하며 미륵보살처럼 금관 가사옷을 입었다. 궁예 분골의 풀이에는 궁예의 참혹한 죽음이라 설명한다. 명성산으로 도망친 궁예는 이틀 밤을 숨어 지냈다. 그러나 배가 고파 더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마을로 내려와 보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던 중 농부에게 신분이 드러나 병사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왕건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가 서기 918년 봄이었다. 국리는 그가 세운 왕국과 함께 이렇게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명성산의 지명에 대한 유래 중 우름산, 우름성이 산정호수 위쪽에 있다. 국리가 왕권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여 울면서 도망을 갔다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한다. 당시 궁예가 만국의 슬픔으로 통곡하자 주인을 잃은 신하와 말들도 따라 울었다고 해서 우름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명성산은 우름산을 한자로 표기한 명칭이다. 그래서 보면 궁예의 늠름한 말을 탄 동상이 금방이라도 뛰어나올 듯하고 궁예의 참혹한 죽음을 설명하는 궁예분골이란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 한편의 벽화 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 숲 사이로 펼쳐지는 호수가 신선하다. 제법 굵은 소나무와 참나무들 사이로 오솔길 같은 형상이 이어진다. 적송 군락을 지나면 단풍나무와 잡목이 터널을 이룬다. 단풍나무 연두빛 이파리가 유난히 싱그럽다. 호수 한가운데 떠다니는 오리배들이 한가롭다. 산정호수를 찾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산정호수 주변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점과 콘도, 펜션, 민박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산정호수 둘레길은 인간의 필요로 훼손한 자연이지만 스스로 제 몸을 치유해 지금은 예술의 계곡으로 다시 태어났다. 심하게 꺾이거나 가파르지 않고 순하게 돌고 도는 편한 길이다. 느긋하게 걷기만 해도 속 깊은 곳에 있었을 요염마저 누그러뜨려줄 산책의 시간이 힐링을 선물한다. 산책이 늘 그렇듯 시작과 마무리를 어디로 정할지는 걷는 이의 자유다. 길은 모두 이어져 있으니 어느 쪽으로 걸어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물 위를 걷는 데크와 소나무 울창한 숲길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조각공원과 물결 따라 출렁거리는 수변데크 둘레길은 답답하고 콕 막힌 생활 속거리두기에서 벗어나 여유자적하며 보는 맛, 즐기는 맛, 먹거리 맛에 젖는 것이 이 안이 좋을까 생각해본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넓은 맛을 한 과일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꼭 가봐야 할 한국 백선 명소의 하나인 명성산 품안의 거대 오아시스라 불리는 산정호수까지 함께 모시는 중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 준비에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오미자TV는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더욱 알찬 수필산문으로 들려드리도록 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알찬 오미자TV였습니다.